네가 감히 내 돈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 당장 5억 내놔. 10년 만에 나타난 이모 김말자의 악다구니가 23살 유아영의 가게 옥순내 김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 끔찍한 목소리는 10년 전 밥값이라도 벌어와 아니면 고아원이나 가든지 라며 13살 조카를 영하 15도의 한겨울 거리로 내쫓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의 이모는 자신이 아영을 키운 은인이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고 가게 안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마저 그 증오에 오염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영은 굳은 얼굴로 이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이모, 여긴 이모가 올 곳이 아니에요. 아영의 차분한 대답에 김말자는 더욱 발악하며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 소란 속에서 아영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옥순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영아,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란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등장이 과거의 끔찍한 비밀과 할머니가 숨겨둔 거대한 유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아영은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추악한 등장은 10년 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끔찍한 겨울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바닥에 버려져 절망 속에서 떨던 자신, 그리고 고속터미널 근처 옥순내 김밥 앞에서 얼어 죽어가던 자신을 발견한 이옥순 할머니의 따뜻하고 주름진 손길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영에게 단순한 음식과 잠자리가 아닌 세상에 다시 없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한 5년이라는 시간은 아영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영은 숨막히는 기억을 떨쳐내려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가게 권리증이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자 맨 아래 부드러운 천에 소중히 감싸인 낡은 2세대 폴더폰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말 힘들 때 딱 한 번만 열어보렴 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낡은 충전기를 연결하자 놀랍게도 희미한 불빛과 함께 전원이 켜졌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 제자 진수라고. 아영은 그 번호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열쇠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깊고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무게감과 권위가 실려 있었죠. 아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이옥순 할머니를 아시나요? 잠시 동안의 침묵을 넣고 그 짧은 순간이 아영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아영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스승님의 가게 강남구 역삼동 735-22번지 옥순내 김밥에서 전화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 낯선 남자가 허름한 가게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10시 정각, 낡은 골목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아그룹의 로고가 선명한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아그룹의 박진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가게 벽에 걸린 할머니의 사진 앞으로 걸어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스승님. 그는 아영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무일푼으로 상경해 굶주림에 지쳐 이 골목을 헤매던 자신에게 옥순할머니가 매일같이 따뜻한 김밥을 내어주셨고 심지어 가게를 차릴 종잣돈 3천만 원까지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바로 지금의 태아그룹을 일으킨 씨앗이었습니다. 아영은 아무도 몰랐던 할머니의 과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은 할머니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돈이 아니라 경영 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굶기는 장사는 하지 마라.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의 태아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영에게 두툼한 서리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옥순내 김밥을 중심으로 한 태아그룹의 신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브랜드명은 옥순의 부엌, 그리고 계약금으로 명시된 금액은 아영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50억 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귓가에 이명만이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스승님께 진 빚을 갚는 최소한의 성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영 양이 이 사업의 대표가 되어 스승님의 철학을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김밥만 마시던 가난한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스승이었다니. 아영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아영의 이모 김말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영이 10년 전 겪었던 끔찍한 일을 털어놓자 그의 온화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강철처럼 번뜩였고 아영은 그 눈빛에서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박 회장의 지시는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태아그룹의 법무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그림자 군단이 김말자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드러난 진실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과도 같았습니다. 김말자는 아영을 내쫓은 바로 다음 날 13살 조카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아영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할머니가 아영에게 물려준 옥순내 김밥 가게 권리증까지 훔쳐 헐값에 팔아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10년 만에 아영을 찾아온 이유는 도박으로 진 빚 5억 원 때문이었고 아영이 태아그룹과 관련되어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아영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까지 탐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영 양, 용서는 강자의 권리이지만 정의는 사회의 의무입니다. 저 여자에게는 용서가 아닌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회장은 아영에게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사실 옥순의 부엌 프로젝트는 단순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닙니다. 중동 국부펀드와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이 걸린 태아그룹의 명운이 달린 사업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영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은 바로 옥순 할머니의 비법 레시피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던 방식, 밥물을 맞추던 정확한 비율, 단무지를 숙성시키던 12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찍던 참기름 한 방울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 빼곡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의 유일한 계승자는 바로 아영이었습니다. 아영 양, 이제 당신이 마는 김밥 한 줄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태아그룹의 미래입니다. 아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은 가난하고 낡은 김밥집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장인의 혼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복수심에 불타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모에게 추악한 복수를 하는 대신 할머니의 위대한 유산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운명 앞에선 계승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영과 박 회장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옥순의 부엌 브랜드 론칭을 위한 대규모 기자회견이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퍼져나갔고, 언론은 의도적으로 흘린 고아 소녀 50억 자산가되다 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들끓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탐욕에 눈이 먼 김말자는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그녀는 아영에게 전화를 걸어 뱀처럼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기자들 앞에서 네가 날 버렸다고 폭로하기 전에 내 계좌로 10억을 입금해. 안 그러면 네 인생은 끝이야. 아영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무대 위에서 이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돈도 드릴게요. 기자회견장으로 오세요. 소화기 너머로 김말자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눈을 멀게 할 듯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아영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단상에 올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김말자가 악마처럼 비명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저를 버린 배은망덕한 조카입니다. 저 돈은 다 제 겁니다. 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말자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아영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고, 카메라들은 이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아영은 아무 말 없이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수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태아그룹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김말자가 어두운 사무실에서 아영의 인감 도장을 위조하는 고화질 CBT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사채업자들과 도박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 아영 부모님의 보험 서류를 위조한 필적 감정 결과서가 차례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아그룹 법무팀장이 직접 나서 그녀의 모든 사기 행각과 협박 사실을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브리핑했고, 스크린에는 사기 및 공갈 협박, 사문서 위조 혐의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김말자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다 결국 눈을 뒤집고 실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고,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쓰러진 김말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권력의 배치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믿었던 거만한 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고, 가장 약해 보였던 소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영은 그 처참하고 비굴한 광경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하편에 놓인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향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복수의 통쾌함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깊은 안도감과 할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가슴 벅찬 감사가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복도에 버려졌던 약하고 무력했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소중한 것을 지켜낸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말자의 완전한 파멸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녀가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그녀는 이제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남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의 이치는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몇 년 후 옥순의 부엌은 전 세계 20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가 되어 대한민국 외식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아영은 화려한 CEO의 자리가 아닌 여전히 강남구 역삼동의 작은 본점 주방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아닌 옥순내 김밥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아영의 눈에 10년 전 자신처럼 낡고 해진 외투를 입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아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녀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온기 그대로 따뜻한 김밥 한 줄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물을 소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으렴. 여기서는 울어도 돼. 아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레시피나 거대한 기업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절망에 빠진 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을. 아영은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의 온기를 세상에 전할게요. 그녀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나누는 영적인 변화가 바로 그 순간 작은 김밥집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은 완벽하게 닫혔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이제 막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735-22번지에 위치한 옥순의 부엌 본점은 이제 단순한 맛집을 넘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아영의 이름으로 설립된 옥순재단의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는 매일 저녁 7시부터 아영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에게 무료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태아그룹 박진수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재단은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교육기회까지 제공하며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영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 있는 청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타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아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정성껏 쌀을 씻고 밥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많은 김밥에는 이제 슬픔 대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 회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 매주 한 번씩 가게를 찾아 아영과 함께 김밥을 먹으며 할머니를 추억했고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넘어 아버지와 딸처럼 깊은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영은 가게 앞 작은 화단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란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겨울은 완전히 끝났고 그녀의 인생에는 이제 영원히 지지 않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사랑은 어떤 시련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아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김밥집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유아영 씨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선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 아닌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가르쳐 줍니다. 할머니가 남긴 작은 김밥집은 이제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되었고, 아영 씨는 그 빛을 지키는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아영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받은 상처를 똑같이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때 우리는 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